YK 김수방기술산책 제91보 제목은 재연 59 YK의 아주 쉬운 재연입니다. 부재는 피난과 소화활동과 꿀뚝 효과를 고려하는 YK 재연을 아십니까? 입니다. 1선 우리 소방에서는 특별 피난계단 재연의 부속실 재연 그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진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즉 이해를 진짜로 못하고 있는지, 그게 위장인지, 하여튼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문제점 많은 부속실 재연과 제가 창안한 피난과 소화활동과 꿀뚝 효과를 고려하는 재연 방법, 너무 길어서 약칭 YK 재연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 두 개를 가지고 나름대로 재연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그런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비교적 쉬운 말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상식적인 용어를 동원하려고 합니다. 공학적 계산은 재연 방법이 결정된 후 그 과정에 나오는 추상적인 말들, 바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양이 얼마냐? 압력이 걸린다. 그 압력이 수치로 얼마냐? 하는 그런 거에 쓰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기의 자연현상을 생활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자연현상을 활용하여 재연 설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래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연기는 바람에 쉽게 움직인다. 즉 바람에 쉽게 밀린다. 또 연기는 위로 잘 올라간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못할 때가 되면은 구름처럼 떠 있다. 그것을 잘 생활 속에서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꿀뚝, 수직 원통이죠. 그 속에 있는 꿀뚝 속은 온도가 바깥보다 높으죠. 거기에 있는 연기 덩어리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연기 덩어리는. 그래서 그 연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밑에를 당기죠. 그래서 아랫부분을 당기니까 아랫부분에는 진공이 걸리고, 윗부분에서 보면은 연기덩어리가 떠밀고 올라오니까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플러스 압력, 양압이 걸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활 경험에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꿀뚝 높이가 높을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더라 하는 걸 또 알고 있죠. 그래서 아궁이에서 공기가 잘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궁이가 꿀뚝 아래와 연결되어 있어서 꿀뚝의 진공이 아궁이로 전달되는 때문이고, 즉 꿀뚝 아래 진공이 아궁이로 전달되는 때문이고, 그리고 꿀뚝 위에는 윗부분은 연기가 뿜어 나오게 되는데 그 윗부분 압력이 이게 높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연기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이고, 이것을 알면은 연기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 피난 계단 재연 설계의 전제 조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실과 그 사이에 조그만 방 하나가 있는 것, 이것을 부속실 또는 전실이라고 이제 부르죠. 이것을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한다. 화재 발생 후에 재연 설비가 가동할 때 그 이후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 필요한 조건이 뭘까를 이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 목표에는 그 목표에 맞는 중간 목표, 그것을 전제 조건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무엇이 되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특별 비난 계단 재현의 목표는 계단실 보호, 즉 계단실로 연기가 못 들어가게 한다 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목표라 하면은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3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세 개의 전제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신선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소화 인명 구조, 이것이 소화 활동이죠. 이것과 또 거기 거주자들의 피난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돕는다는 것은 화재실에서 옥외로 가는 것, 화재실 외에 또 그 실에서 옥외로 가는 것, 거기에 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 그 길이 확보돼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전제 조건. 또 세 번째 전제 조건이라 하면은 재현설비가 돌고 있는 동안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실에 진공이 걸리지 않아야 된다. 음압이 걸리지 않아야 된다. 음압이 걸리면 연기를 빨아들인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실에 진공이 걸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신선한 공기 공급, 이거는 문제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 화재 시 비상 상황이죠. 그때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피난 소화 활동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 화재가 발생한 상황은 정상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 상태, 비상사태입니다. 이 화재 피난에서는 인간의 본성상 무질서한 상황이 됩니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은 건물 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당황한 상태로 줄을 이어 외부로 탈출할 것이고, 동시에 소방대가 소화와 인명 구조 활동, 이걸 소화 활동이라고 약해 부르고 있죠. 그런 소화 활동이 있다고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진출입 통로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위에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것이 되려면은 화재실에서 부속실로 나가는 출입문 1, 그 다음에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나가는 출입문 2, 그 다음에 계단실에서 이렇게 로비로 나가는 출입문 3, 이 세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릴 것이며, 로비는 방풍시설이 해제된 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옥상을 드나드는 출입문 4도 가끔 짧은 시간 개방될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와의 통로. 그래서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출입문을 호칭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1, 2, 3, 4를 출입문 1, 출입문 2, 출입문 3, 4로 이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제 조건은 계단실에 있을 수 있는 꿀뚝 현상, 꿀뚝 효과를 이제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된다. 계단실에 진공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설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 재현설비 작동 시작 시에 계단실에 이제 진공이 걸려 있지 않아야 됩니다. 화재 시 저층부 화재라면은 피난인들이 화재 거실에서 출입문 1, 2를 동시에 열고 계단실로 피난할 때에, 만약 계단실에 음압이 좀 심하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화재 거실의 열연기들이 피난군중을 따라 계단실로 갈 때에 그 열연기도 같이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진공은 빤다는 의미죠. 아궁이의 불이 꿀뚝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이게 계단실이 꿀뚝 역할을 해서
화재 거실의 그 아궁이화를 이제 촉진한다. 그래서 진공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이거든요. 겨울철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방풍, 외피 밀폐하는 호텔이나 고급 이 사무실 빌딩들, 업무용 빌딩들에서는 반드시 있는 자연 현상들입니다. 롯데타워든 63빌딩이든 이런 꿀뚝 현상은 존재해서 방풍실이 있고, 그렇죠. 이 꿀뚝 현상이라는 거는 수직 통로 내부의 온도가 외부보다 높을 때 생기는 이제 자연 현상이거든요. 거듭 말해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서 계단실은 제연설비 가동 중에는 시종 일관 진공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때는 부속실 제인에서는 외기를 공급하더라도 그 바람은 음압인 계단실로 빨려나가면서 부속실이 음압 상태가 되어서 화재 거실의 연령기가 부속실로 그 피난인들을 따라서 유출된다. 부속실 급기는 하여튼 그 열기하고 같이 계단실로 들어간다고 이미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제연 설비가 가동하는 중간에 계단실에 이제 얼마간의 연기 유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기를 상부에서 배출할 수 있으면 좋죠, 이런 때에. 그런데 제가 창안한 YK제연은 그것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약 화재 거실이 배연이 전혀 불가능한 밀폐 구조로 되어 있다면 아무리 계단 부속실에다가 급기가 앞에도 그 화재 거실로 바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계단실과 부속실 그리로 연기가 피난 군중을 따라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때 계단실에 제부 연기가 들어온다면은 이거를 신속하게 상부에서 배출하면서 신선한 외기 공급이 있으면은 좋겠죠. 이 YK제연은 그것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재 거실의 연기가 부속실로 계단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연기는 바람에 잘 밀린다는 경험칙이 이제 활용됩니다. 화재 거실에서 나오는 연기를 바람으로 떠밀면 부속실로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부속실에서 떠밀려면은 부속실 연기를 떠밀 수 있는 그 힘, 압력이죠. 힘, 떠밀 수 있는 힘, 압력, 누를 압자, 힘력자입니다. 누르는 힘, 떠미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힘이 생기도록 바깥에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실에 연기를 떠밀어 넣을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도록 잠깐 시간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 부속실에서 연기를 떠밀어 넣을 수 있는 힘, 압력에 대해서 이걸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좀 많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많은데 중요합니다.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인용해 왔는데 이 화재실이 있고 부속실, 피난로죠. 그때에 이렇게 연기가 윗부분으로 나오고 바깥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위에 바람이 어떻게 위에 연기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는 화재실에 압력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압력 분포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거가 소위 들어가도록 하는 요 압력만큼 이 피난로에 이렇게 가해지면은 이것이 연기가 못 나오게 된다. 그 대신에 이렇게 된 이 압력, 이거는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 이제 부분이 된다. 이것이 극기가압 제연의 개념이다. 압력에 필요한 힘, 필요한 압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2.5 파스칼이다.
이때는 이거는 지금 12.5는 저기 화재실의 온도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약 300도씨 정도로 되어 있다. 외부는 20도씨다. 이렇게 가정해서 공학적으로 이제 해보면은 12.5는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거다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3. 지금의 부속실 재현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 그 2항의 설계 조건 중 두 번째 것, 크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소활동 통로, 피난 통로 확보를 반영하지 않은 설계라는 것입니다. 즉,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제 조건은, 앞에서 전제 조건은, 출입문 1, 2, 3, 4가 이제 동시 개방돼야 되는데, 그것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부속실제에는 외부 출입문 3, 4가 이제 닫혀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속실제한 건물은 출입문 1, 2, 3, 4가 동시 개방된 상태에서 적절한 계단실 기압, 아까 방금 봤던 이제 12.5파스칼 하는 것이 유지될 수가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출입문 3, 4가 개방될 때 바람이 밖으로 이제 도망가겠죠. 그만큼 바람을 더 넣어주거나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을 쓰면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의 부속실 재현은 앞 2항의 전제 조건 세 번째 것 2.3항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즉 계단실에 발생할 수 있는 꿀뚝 효과를 반영한 설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꿀뚝 현상이 없다고 보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즉 계단실에는 진공이 걸릴 일이 없다고 보고 딱 밀폐되어 있는 걸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된 부속실 재현 건물 중에서 방풍 구조로 된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 좀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부속실 재현을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그 설계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특별 피난 계단 재현 설비는 뭐 어떻게 돼야 하나요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그 출입문 1, 2, 3, 4의 동시 개방이 가능해야 합니다. 피난 통로, 소활동 통로가 이제 확보돼야 된다. 그거는 창문은 자동 폐쇄될 때의 계단실이 말입니다. 출입문 1, 2, 3, 4가 동시 개방된다면은 계단실과 부속실이 적절한 기압 12.5파스칼 이상을 유지하려면은 출입문 3, 4에서 이제 많은 바람이 도망가는 그거를 도망가는 바람을 이제 더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람을 더 넣어주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방법은 뭐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 뒤에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동절기나 저기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단실의 꿀뚝 효과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재현 중 일시적 연기 유출이 있어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꿀뚝 효과 고려라는 것은 꿀뚝 효과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꿀뚝 효과 제거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회의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개념은 뭐냐 하면은
계단실의 상승 기류를 일으켜서 그때 압력 손실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 기류가 있다는 것은 압력 손실을 수반하죠. 그것이 꿀뚝 현상에 생기는 압력 증가, 이건 손실이고 증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게 해버리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식으로 써보면은 올라갈수록 꿀뚝 현상은 이제 기압이 올라가죠. 근데 상승 기류는 올라갈수록 기압이 이제 감소하지요. 이 두 개를 이제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합치면은 기압이 이제 동일하게 된다. 올라가도 기압이 이제 아래 압력이나 위에 압력이나 같게 된다 하는 계산식을 이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저의 투고를 보신 한 분이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 되겠더라고요. 공학 박사이며 장관인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꿀뚝 효과를 없애는 방법이 없다 하는 얘기를 그때 들었다. 그 유명한 분이. 그래서 그거를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건데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거냐 하고 이제 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이제 아마 그분이 지금이 이제 살아 계신다면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일찍 안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안 것이거든요. 2014년 제102회 소방기술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풀이 강경은 학원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 상승 기류로 꿀뚝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뒤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또 그 이론을 구체한 분,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된 것은 다무라 쇼라는 무슨 그런 식이 있더라고요. 자료도 어디 자료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마찰 계수와 수력 지름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 달시 바이스바식과 똑같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계수를 넣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실 상승 기류에서 마찰 손실을 구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그 계산 방법을 다시 창안을 제가 하나 했습니다. 그걸 이름을 붙여 이제 YK 기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연속 계구부법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 이거 생각해서 논문을 그래서 2020년 2년 전에 그 논문을 쓰는데 이것이 동기가 됐답니다. 이거면은 지금의 부속실제연 문제를 꿀뚝효과 제거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되겠구나. 그래서 착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승기류 이론을 활용한 특허도 또 하나 그 뒤에 찾았습니다. 그 자료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소개, 소방기술사 102회 기출문제를 보면은 두 번째 시간 3번 문제로 이게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계단실은 연돌 효과로 인하여 그래서 이 연돌 효과를 상쇄시키는 풍속이 있다. 그걸 한번 계산해라. 그래서 이런 연돌 효과는 0.71H다 있고, 그리고 수력 지름은 3.3m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거는 저기에 저걸 뭡니까? 바이스바식과 비슷한 아까 다무라식을 쓰라는 의미로 되는데,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풀어 가지고는 유속은 0.51m/s가 필요하다. 그 상승 기류의 풍속을 계산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제 논문도 잠깐 소개하면은 꿀뚝 효과를 상쇄하는데 다무라 쇼식 이것을 쓴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저는 이게 계단이 가만히 관찰하니까 이 연속 계곡이더라. 그래서 어떤 조건을 넣어서 계산했더니 어떻게 답이 나오더냐 하면은 거기서 여기 강경원 소방학원에 있는 답처럼 이게 계단실 전체 면적으로 볼 때의 풍속이 0.51m/s가 딱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강경원 소방학원 그 소방기술사 기출문제풀이의 답과 딱 일치하게 나왔다. 그래서 신기하다. 내 이 기법이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승기류를 이제 활용해서 꿀뚝 효과를 상쇄하는 특허 한 건을 보면은 김정엽이라는 분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특허권자로 해서 그 내용이 이 발명의 요약을 보면은 저층부와 고층부 간의 공기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직 통로에서 발생하는 연돌 효과를 감소 또는 상쇄시킬 수 있다 하는 특허로, 이거는 송풍기와 수직 풍도를 어떻게 계단실에 설치해서 위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밑에서 이제 뱉도록 하는 그런 그의 특허였습니다. 이것으로 이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2020년 말에 한국과제소방학회에 논문으로 발표한 것입니다만은, 소화활동과 피난을 위한 외부 출입문 개방을 고려하고, 그리고 계단실의 진공현상을 없애기 위한 꿀뚝현상, 그것을 고려하는 재연설비, 이름하여 YK 아주 쉬운 간단하고 확실한 재연, YK 재연이라고 제가 좀 명명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이 시스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수직 풍도는 똑같이 지금과 같이 부속실 재연과 같이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송풍기에 의해서 바람을 이제 불어넣어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극기 댐파들이 부속실을 향하지 않고 계단실로 향하게 쭉 설치하는데, 그 간격은 3층 간격으로 하여서 부속실 재연의 3분의 1 숫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단실 이 상부에서 고압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프랩 댐파를 둡니다. 그렇게 하는 거가 끝입니다. 그것이 구조인데, 그걸 글로 쓴 것은 이 송풍기에 의해 수직 풍도에 바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직 풍도에는 자동차 극기 댐파를 3층 간격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계단실 상부에는 프랩 댐파를 설치하는 게 끝인데, 그 다음에 꿀뚝 효과 제거되는 작동을 설명한다면은, 이 자동차 극기 댐파 오토카는 A, 그 다음에 프랩 댐파의 F, 이거를 이제 A와 F라고 이제 동그라미 원형 문자를 썼는데요. 그래서 A와 F의 연동, 그 꿀뚝 현상이 발생되면은 이 아래는 저압, 위에는 고압이 생긴다. 그러면 고압인 데서는 프랩 댐파가 열려 내부 공기가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열리고 이리로 나가면은 상승 기류가 생긴다. 그러면은 결국은 꿀뚝 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출입문 3, 4. 그러니까 옥상문과 1층에 이제 계단실 문이 열릴 때에 도망가는 바람을 어떻게 넣어 줄 거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메인 송풍기, 이것이 여기서 이제 계단실 오픈
또 옥상 계단실 오픈, 계단실 문, 옥상 문 오픈 이거에 대해서 나가는 바람량을 뭐 극기 송풍기 이것이 다 더 추가해서 집어넣어주면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장점은 설계가 아주 간단하죠. 단점으로 말하면은 하나의 메인 송풍기에 맡기게 되는 것이 대해서 송풍기도 커지고 송풍 닥트도 커져서 닥터가 문제죠. 그래서 건물 내부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은 막 건축 구조도 좀 이상해질 수 있고 건축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악영향이 있고 미관을 해칠 수도 있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해 출입문 근처에서 이제 방출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그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을 출입문에서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을 그 출입문 근처에서 별도로 넣어주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을 넣어주는 바람이 아주 뭐 압력이 2-30파스칼 같으면 선풍기를 세게 돌리면 2-30파스칼 압력이 충분히 잘 나옵니다. 그런 팬들을 거꾸로 환기팬을 밖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불어넣게 해서 이 바람이 나가게 하면은 이쪽에 이제 메인 극기를 했던 바람은 여기에 있죠. 이것이 이렇게 나가게 된다 하는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뭐 장단점 생각해 보면은 바람량이 되게 많죠. 500파이 환풍기 이게 날개 크기입니다. 크기가 2개를 여기는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다 하는 이제 추산이 나오던데 500파이 2개는 쓸만도 하다 싶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좀 상세하게 좀 생각을 뒤에 해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계 시공 비용 면에서 좀 쉽지 않느냐. 이 극기 송풍기 연속 운전을 또 시킨다면은 이거 열리든 닫히든 이게 한다면은 이 압력을 가지고 이쪽에 저기 메인 송풍기의 그 극기 능력에 그 부족한 상황이 그러니까 각 층의 거실 문들이 많이 열릴 때에 보충을 해줄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 논문 쓸 때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판단을 해서 논문에는 집어넣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제 논문에 넣었던 방법 이거는 그 바람물 출입문 3, 출입문 4에다가 에어커튼 형식 에어노즐을 출입문에 이제 부착해서 출입문 틀이죠. 그래서 나가는 바람량을 반감하는 구조로 해서 에어커튼을 설치하자. 그래서 하나의 구상도를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쪽에 피난문이 이렇게 방향이 열리면은 이쪽 편에 이렇게 본체 하나를 저기 세워서 이거 한 200파이 정도 되는 크기 정도 거기다가 바깥 공기를 이제 좀 센 송풍기로 가지고 불어넣고 거기서 에어노즐을 좀 이렇게 각도를 좀 주는 안쪽으로 이제 쏜다면은 이 바람이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아까처럼 이것보다는 바람량이 한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하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 논문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다. 메인 송풍기 거기서 공급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출입문 근처에 이렇게 500파이 팬 2개씩 설치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방법, 아니면 출입문마다 이렇게 커튼형 노즐을 써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셋 중에서 설계자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에 대한 답변 하나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논문을 보신 한 분이 이 에어커튼이 논문의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여기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 논문의 주제는 꿀뚝 효과 없는 계단실 재현이 주제이고
에어커트는 그냥 보조적인 이제 부재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주제인 계단실 재현에 관점을 두시고, 이 에어커트는 안 쓰셔도 됩니다. 아까 봤듯이 1, 2, 첫째, 둘째 방법도 뭐 그렇게 나쁘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분과 또 다른 한 분이 에어노즐을 쓰는 것, 풍속 30m/s라는 그게 글이 이제 논문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가 막 태풍 같이 센 바람인데 하는 걱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 풍속 30m/s는 노즐 끝에서의 속도지, 우리 입에서 기침을 하거나 또는 등산로에 있는 신발털이 에어건도 이 30m/s를 넘습니다. 그 이상 속도가 나올 텐데 이거 가지고 기침하는데 그 바람에 누구 다쳤다, 신발털이 에어건에 맞아서 다쳤다, 이런 소리는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 바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이제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등산로에 에어건을 이제 제 맨살에도 이제 쏴 봤습니다. 그런데 간지러울 뿐이었습니다. 한번 그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팔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에어건 에어를 맞으면서 이 에어커튼 만든다면은 이 등산로 에어컨 업체에 이제 의뢰해서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한 장치로 그들이 잘 해내지 않겠습니까? 이 YKJN 시스템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면은, 장점이 부속실 단독 재현에 비해서 재현 성능이 이제 좋다, 연기의 계단실 침입을 보다 확실히 막을 수 있다, 소화 활동과 피난이 가능하다, 재현 설비 가동 중에 소화 활동, 옥외 피난 이것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것이죠. 공사비가 적게 든다. 아까 봤지만은 자동차 끄기電파가 3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프랩電파가 들어간다, 풍량이 증가한다, 에어커튼이 필요하다 하지만은 그거를 상쇄하고도 3분의 1의 설치 재현 설비 비용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다고 이제 자신을 하고요. 그 다음 재현 도중에 계단실에 어느 정도의 연기 유입이 있어도 그것이 이제 상부에 고이고, 그러면은 상부의 프랩電파가 개방돼서 외부로 배출해 버리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부속실에 과압이 생긴다, 그런 일이 이제 없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 장점이 있습니다. 이 YKJN을 계단실과 승강로에 대해서 적용한 건물이라면은 평상시 꿀뚝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이 방풍시설, 이 방풍문들, 회전문들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단점이라 하면은 화재실 출입문 1만 열릴 때, 그러니까 화재실에서 부속실로 나가는 문만 열릴 때는 부속실에서 들어오는 그게 방연 풍량이 좀 부족해서 연기가 피난인을 따라서 부속실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뒤에 또 승강로 재현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만은, 승강로 재현에 그때에 들어오는 부속실로 들어오는 바람이 있어서 좀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비는 계단실 보호가 목적이니 이거는 감수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다음 6. 화재실 거실로 들어가는 바람의 양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만은 거실로 들어갈 수 있는 바람의 양이라는 것은 어떠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계단실이고 부속실이고 압력이 걸려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었죠. 계단실 기압을 30파스칼로 우리가 설정해서 제연 설비를 만들었다면은 부속실 계단실이 활짝 열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압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은 한 5파스칼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상상을 좀 할 수 있고요. 추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 방향 풍속하는 거가 있죠. 그것이 참으로 이제 잘못된 거죠. 이 바람 들어가는 거는 그거실에서 얼마나 받아주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지, 이 제연 장치가 부속실에 압력이 세다 해서 들어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실에서 못 받아주게 딱 밀폐되어 있으면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 거실 문틀에서 우리가 방향 풍속 재고 있는데, 그거는 그 방의 상태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TAB 할 때는 그걸 만들려고 이 창문을 거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일부 열면서 그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현재 TAB의 실상이지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아파트의 경우는 창문이 닫혀 있으면 거의 바람이 잘 못 들어갑니다. 그 화장실과 레인지 후드 거기서 나가는 바람 정도가 가능해서, 그래서 방향 풍속하는 것도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이 좀 문제가 있다. NFPA는 그 방향 풍속 규정이 이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화재실이 은밀하게 밀폐된 구조, 바람이 셀 구멍이 없는 방이라면 아무리 거세게 부속실에 바람을 불어 넣어도 거실로 들어갈 수 있는 바람이 없습니다. 이때는 연료기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피난이 빨리 끝나고 출입문이 빨리 닫히도록 하는 게 최선일 것입니다. 반대로 거실 배연 능력이 크면은 창문이 많이 열려 있거나 이러면은 바람 배출이 쉬운 방에서는 문 밖에 바람이 약한 기압으로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거실에서 배연하는 능력이 연기 발생량보다 크면은 피난로 국기가압도 이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단실의 바람이 부속실을 거쳐서 들어가므로 출입문 1, 2의 동시 개방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거실로 들어갈 수 있는 바람의 양과 동시 개방 층수는, 건물 구조, 그리고 용도, 피난 인원 등을 고려해서 충분하도록 계산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법규가 규정하는 것에 미달하지 않는지 하는 것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두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꿀득 효과가 없는 승강로 재현을 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전술한 계단실 재현을 적용하고 있을 때에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단실 상부와 승강로 상부를 풍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디어 전부가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계단실이 예를 들어 30파스칼로 잘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가 착 연결된다. 그러면 이 바람이 여기가 아마 이 승강로도 여기가 30파스칼 같이 되겠죠. 이것이 높으면 바람이 이리 갈 것이고 승강로가 낮으면 이리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승강로 기압이 이게 계단실 바람에 의해서, 상부 바람에 의해서 승강로의 기압이 이제 결정되도록 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기압 형성의 아이디어이고,
그 다음에 생각론은 어떻게 꿀떡 효과를 없애느냐 하는 것도 아주 정밀하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제 유튜브에 아주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 승강론은 상승기류에 의한 꿀떡 효과 저감을 제가 면밀히 검토했지만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승강로의 꿀떡 효과 제거는 승강로에서는 온도 저감, 이걸 한도 저감하는 방법은 추운 외기를 이제 겨울철 같으면 솔솔솔솔 불어 넣으면 되고, 아주 높은 이게 제가 이 계산해 봤는데 한 60층 이상 그런 건물에서는 외기 가지고 조금 무리가 가더라. 외기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런 데서는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이 승강로용 에어컨을 이게 5, 60층 이상 63빌딩이나 롯데타워 같은 데는 이 에어컨을 이제 각 그 피난 안전구역마다 설치해서 승강로의 기온을 이제 바깥의 외기 기온과 같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냉동창고 그 업체에다가 의뢰하면은 아주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 춥고 그거실은 찹고 부속실은 이제 참 따뜻한데 이 차가운 바람들이 밖으로 이제 부속실로 솔솔 빠져나오는 그 전기비가 걱정이다, 에너지비가 걱정이다, 또는 여기가 추워지는 것이 걱정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겨울이 그리 길지 않고 그때는 이제 또 부속실에 좀 히터를 따라서 커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 실제는 이 고층 건물에서 밀폐형 이게 구조의 방풍 구조의 건물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크다. 암만 밀폐를 하더라도 이렇게 꿀떡 효과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밑에는 음압, 위는 고압이 걸려 있으면은 밀폐를 암만 해도 외기는 자꾸 빨리 들어가고 또 안에 내기는 위층 부분에서는 그걸 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킹을 그렇게 암만 완벽하게 해도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여기는 크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손실에 비해서는 저거 뭡니까? 승강로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는 훨씬 적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승강로 재현의 방법은, 개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잠깐 승강로 재현 시의 이제 장점 하나를 이제 빠뜨리는데요. 이 승강로의 기압이 이제 한 30파스칼로 쫙 전층에 걸려 있다면은 승강로 출입문 틈으로 이제 부속실로 부속실에 기압이 없다면은 부속실로 새 나오겠죠. 그래서 부속실의 기압을 30파스칼로 같은 방연 기압을 형성하는 데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화재실 거실에서 연극을 사람이 피난할 때에 여기서 승강로에서 새 나오는 바람이 이제 반영 역할을 좀 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8마무리 이상 특별 비난계단 재현 중 YK 재현, 즉 외부 출입문 개방과 꿀뚝 현상을 고려하는 계단실 재현과 동시에 승강로 재현을 하는 설비에 대해서 최대한 일상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 보시고 재현이 뭔지 좀 감이 오시는지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드셨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상한 이 창작물이 그럴듯해 보였는지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요. 기술이라는 것이 알면 별것도 아닌 거가 또 참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괜찮은 걸 창작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도와주시려고 해야지 뭐 태클을 좀 끄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의 부속실 재연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실망이 되신다면은 그래서 더 좋은 더 싼 저의 창작품을 실제 건물 건설에 반영하고 싶은 분이 이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창작물을 적용하시는 분에게는 그 고마움의 표시로 저의 지적 소유권 사용의 장기 특별 우대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적용 시에는 저의 25년이 넘는 대기업 화학공장 건설 실무 경험을 활용해서 원하신다면 할 수 있죠. 설계, 시공, 시운전에 이제 참여하겠습니다. YK 계단과 승강로 동시 재현하는 것을 창안한 것은 저의 인생 경험, 연기를 많이 참 다뤄봤죠. 우리는 시골에서 어릴 때 살면서 많은 연기 경험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연기 경험이 실증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그거에다가 제가 하는 이제 공장 건설 경험 또 공학 지식 그거를 합해서 만들어낸 시스템 구성입니다. 저의 구상 작품은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하여간 부디 많은 분들이 그럴듯하네 긍정적 느낌을 가지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